네, 부총리께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대략 8조 9천억 가량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 규모에 비해서 시민들은 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그 반면에 정유 4사의 이익은 올해 상반기에만 12조를 넘게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정유사들은 이게 수출 물량이 많아서 그렇다 뭐 변명을 하지만 정유사 매출의 30에서 50%는 국내 시장 매출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정유사가 상당 부분 가져갔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들의 유류 가격을 인하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정유사가 가져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게 처음은 아니고 비슷한 문제 제기를 여러 언론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기재부가 이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가 하는 점인데요. 늘 재정 건전성 강조하고 재정 긴축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기재부시잖아요. 근데 무려 9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제대로 된 각 잡힌 분석 보고서 하나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재정 건전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분석 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 분석이 어렵다 이런 답변만 계속 반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능력이 없으면 용역이라도 맡기셔야 되는데 용역 맡긴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약에 이 인하에 대해서 성과에 자신이 있으시면 실제로 이게 어떤 경제 주체한테 얼마나 혜택이 갔는지 작년에 올해 상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됐는지 이제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 필요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국 소비자 가격의 추이로 보면서 저희들이 일정 수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데 우리 기재부에서는 안 하셨지만 OECD에서는 하셨어요. 최근에 발간된 OECD 2022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줄이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고요. IMF도 유류세 감면에 대해서 비슷한 권고를 내놨습니다. 제 생각도 같아요. 이제 유류세 인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대로 그 효과를 평가하고 지금 전체 가구 5%밖에 안 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적어도 30% 이상으로 좀 확대하고 유류세 인하는 이제 좀 축소하자. 이게 제 생각인데요. 부총리 예, 그 방향성에 관해서 국제기구 등에 지적하는 부분도 뭐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일부 경제를 하는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일정 부분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거고, 그러면 수요를 제어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어야 수요가 제어된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들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세금 인하를 통해서 가격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쪽에는 국민들께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쓰는 이 일종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재 생활 현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국민 부담을 또 완화시켜 드려야 되겠다. 세수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세수 감도 있고, 또 이것을 하면은 소득과 관계없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균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혜택이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국민적 기대,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하다가 고민을 해서 유류세 인하 부분을 일정 기간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정말 이 안정세로 확연히 자리 잡고 하면은 그리고 또 국내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서 일정 시점에는 저희들이 다시 유류세를 환원해야 된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그 혜택이 그래- 되는지를 보고해서 보고를 내라는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뭐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제일 맞는 말씀인데 이거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실제로 그 가격 인하 효과가 뭐 250원이다 하면 250원이 소비자 가격에 동일한 유가일 경우에 국제 유가일 경우에 250원의 하락 효과가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늘 또 한쪽의 의문인데 이번에는 7월 1일 날 저희들이 30%에 37%까지 인하를 하면서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불법 유통 사례가 없는지 가격 인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것을 집중 점검했는데 100%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지만은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 소비자 단계에서 투영이 됐다 반영이 됐다 하는 거고. 정유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가능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모두 저는 용역을 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제로 주유소에 가격 결정하는 게 지금 가격도 자유화 돼 있는데 그거를 원가 분석을 할 강제적인 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연구자가 가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OECD는 장애인.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네.